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의 분위기하고는 좀 사뭇 다르죠. 지난주에 시장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마틴권에서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줬는데, 이번 주에 나타났던 현상은 위에서부터는 오히려 두들겨 맞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양쪽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가 지도예요. 아, 얘는 올라가면 두들겨 맞게끔 돼 있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주 중간에 여기 올라갈 때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전달, 지난 8월이었죠. 8월 달에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때리던 아니면 인버스를 사시던 여러분들 그 무엇인가는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갈 땐 제가 어떤 표현으로 저희 클래스에 있는 수강생분들하고 같이 했냐면, 여러분 최소한 3분의 1은 올라갈 땐 매도를 때려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항상 제가 공유를 하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중간에 항상 저희가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는 항상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 내용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다가 why, 나 도대체 왜 올라갈 때 난 매도를 때려야 되는데 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제일 많이 썼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위에 상단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올라갈 때 코스닥에서 매도를 때리는 거는 방금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발의 방향. 얘가 월 초에 한번 보시죠. 요거 자세하게 그림을 잠깐 보시면 월 초에 주가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곧바로 장대 음봉을 좀 이렇게 때렸죠. 그 다음에 이게 내려왔다가 다시 튕겨 올라갔어요. 얘가 내려왔다가 항상 이렇게 월 초에 장대 음봉을 때리면요, 요 시가 근처, 이게 소위 매도 라인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딱 때려주고 대신 내려갈 때는 쫓아가서 던지지 말고. 그러니까 이쪽은 발의 방향 때문에 이쪽은 지난주에는 좀 매도가 있었던 이런 부분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좀 더 쉽습니다. 이쪽은 소위 얘는 올라가면 너는 거의 99.99 너는 두드려 맞겠구나. 얘는 그죠? 확률이 높은 매도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올라갈 때는 위에서는 매도였을까? 그다음에 내려갈 때는 또 하단에서 왜 저점 매수가 있을까? 내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는 제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항상 이렇게 그림 보여드리죠. 자, 다음 화면 잠깐만 보실까요? 이 화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왜 코스피가 올라가다가 두지맞는지 그 노하우를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항상 제가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자, 그럼 이쪽부터 먼저 볼까요? 아마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끝내 이 길이라, 여기가 녹색 캔들 구간이었거든요. 2432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월말 단위로 주식을 사시면 여러분들 성공하실 겁니다라고 나갔던 때가 바로 이때였었죠. 근데 이때 주식을 샀어도 여러분 이거는 바닥 존이지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땐 때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여우에서 때렸던 이 매매 노하우가 요번 주에 올라갈 때 코스피에서 올라갈 때 매도 때리는 노하우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마 전 사실 TV 방송하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무슨 글을 써놓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항상 공부를 같이 하는 수강생분들, 찐팬분들 계실 텐데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올라갈 때 여기는 0 마틴, 그러니까 120과 240이 거꾸로 놓여진 것을 0 마틴이고, 또 우리 사회자분이 워낙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매번 많이 하는데, 이게 올라갈 때 0 마틴에서 때리는데 특히 어디에서 때리라고 했냐면은 여기 바로 120 라인.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요새 빅테크 종목군들이 미국에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애플이 내려가다가 떴을 때, 테슬라가 내려가다가 떴을 때,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주 종목을 잡을 때 이 기법들, 이 99.9라는 기법들은 소위 대박의 기법으로 통합니다. 요새 보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기법을 많이 하십니다. 거의 후배 전문가분들이겠죠. 연령으로 보면 우리가 기법을,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기법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이렇게 30년 이상 매매를 하다 보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요새 K-팝, K-푸드 얘기 많이 하는데 K-차트의 개념, 이건 세상에 없는 거야. 다만 우리가 이걸 실전으로 매매하면서 찾아낸 노하우를 저희가 항상 여러분께 이거 끝나고 10시 반에도 그런 노하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영마틴 매도 기법이고 이걸 뒤집으면 매수 기법이 되는데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어떻게 하나? 한 3초 동안만 기다렸다가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1번. 이게 1번이거든요. 이게 올라갈 때 여기가 99.99 매도가 되는 이유는 여기가 1번. 아마 답 나왔어요 생각하면서 할게요. 외바닥. 이게 이렇게 외바닥이란 말이죠. 20선이 외바닥입니다. 2번. 여기거든요. 중방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 N자나 역N자가 아닌 건 중방이라고 그래요. 원래 녹색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눈에 띄게 할게요. 중방. 그럼 얘는 두드려 맞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 1번 외바닥, 2번 중방 그러면 얘는 바로 마틴에서 두드려 맞습니다. 얘를 뒤집으면 얘가 매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거꾸로 외봉, 그 다음에 중방. 그냥 편한 색깔로 그냥 그려볼게요. 원래 60선 녹색으로 그릴 텐데 중방. 그럼 3번 어디에서 뜰까요? 마틴 120과 240 근처에서 뜹니다. 요 기법은 이번에 코사기 조정받을 때 20이 외봉이었기 때문에 내려갈 때 120에서 매수점을 잡아들인 매매 기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는 매도 기법이고 하나는 매수 기법인데요. 우리가 이걸 응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매수의 기법, 쌍바닥을 뒤집으면 쌍봉이 되잖아요. 쌍봉의 매도 기법을 뒤집으면 쌍바닥이 돼서 매수 기법이 되잖아요. 이건 기법이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리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면 항상 그걸 뒤집어보고 확대해보고 축소해보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는 그건 되지 않죠. 그러나 그거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없이 제가 반복해드리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이때 뭐 이미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매도를 때려줬던 구간이니까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외바닥에 중방에 120 여기가 마틴이 매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정확하게 아까 우리가 올라갈 때 매도 때렸던 거랑 똑같으냐면 얘를 축소 한번 해볼게요. 얘를 축소해 보시면 20이 아니라 5가 되겠죠. 5일선이 외바닥이 되겠죠. 그러면 60이 아니라 여기는 20이 됐겠네요. 그럼 여기는 120이 아니라 60이 됐겠죠. 5, 20, 60 되죠.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거. 똑같습니다. 얘가. 이거랑 똑같잖아요. 5, 20, 60. 아까 개체를 확대시키면 60, 20, 60, 120. 그렇죠? 똑같이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왕컷. 이건 뭐냐면 얘는 올라갈 때 이걸 중방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얘는 다음에도 또 올 것이고 그다음에 얘가 지금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여러분들은 기승전 뉴스로 가시면 안 돼요. 어떤 악재,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여러분들 트러스 악재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 트러스 악재가 호재입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여러 개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제가 30년 이상인 제가 그걸 뭐 맞췄다 안 맞췄다 그런 자랑질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가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년 6월 달에 주가가 막 폭락을 주면서 내려왔을 때 위에서는 계속 안 됩니다. 중국보다 나빠요. 깡통 나와요. 그러다가도 얘가 2330이 나왔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끝내 이 길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어떤 악재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주가 위치상 보면 얘는 악재가 나와서 순간 출렁거릴 수 있지만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2001년도 9월 달에 주가가 떠야 되는데 주가가 뛰지 않고 내려왔을 때 제가 참 묘한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얘가 여기서 떠야 되는데 분명히. 왜냐하면 과매도 구간, 지금으로 표현하면 저층 아파트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근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얘가 떠야 되는데 9.11 테러가 났으면 어떻게 될까?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결국은 갈 것은 가고야 말아요. 그게 주가 위치고 주가 지도예요. 그러니까 트러스 악재가 터졌어도 그때의 위치가 얘는 여기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거 아시죠? 가장 가까이는 지난 3월 달이었죠. 3월 달에 실리콘밸리뱅크 문제가 터졌을 때 사회자님 기억하십니까? 그때 많은 악재가 있어도 악재를 이기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때 비했던 것이 뭐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악재들이 땅속에서 튀어나온다. 두더지 장세. 하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다? 뿅망치. 이 악재를 두들기는 뿅망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으라고 비유법을 쓴 것이지 그때 주가 위치를 보면 이건 오히려 이게 악재가 났을 때 오히려 여기서 이 장을 이끌어가는 매집 세력 때 여기서 사겠구나.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유가가 위에서 내려갈 때 여러분께 이미 여기가 바닥이에요 라고 하면서 제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줘봐야 되냐면 저는 유가 여기 오면 사겠습니다라고 하고 라인을 거들었고 수없이 공방에서도 얘기했어요. 그게 얼마였어요? 70달러 라인이었습니다. 유가를 잡기 위해서 저 위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비축률을 갖다 때렸던 그 물량들을 얘들이 70달러에서 제대로 못 샀으니까 이게 올라갈 때 얘들은 또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주가 지도, 주가 위치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유료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뭐하러 이렇게 얘를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천성이 그렇습니다. 그냥 항상 강의할 때 이름 석자를 걸고 강의합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다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코스닥을 한번 보시죠. 코스닥을 보시면 얘는 이게 30분 봉인데 올라갈 때 두 맞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가 위에서부터 내려갔을 때 얘는 중방이잖아요. 올라가야 되거든요. 또 올라가도 중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라갈 땐 또 두드 맞은 겁니다. 근데 얘를 가만히 보면 얘는 이렇게 두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조정받는 거와 똑같은데 항상 주가는 디크톤이 필요한데 20 디크톤 다음에 60 디크톤 줘야 되는데 얘는 60은 디크톤이 아니었으니까 얘는 어차피 조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 지금 미국 시장이 위로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거, 하다못해 지금 엔비디아가 조정받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원래 조정받은 조정입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좀 이따 보겠지만 500달러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3분의 1 혹은 2분의 1은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한 번 정도는 챙겨줘야 됩니다. 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중방 패턴에서 5파동 기법, 이거 우리가 중국에 내려갈 때도 썼던 많은 기법들이거든요. 이런 주가 지도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지.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갖고 기껏 나와서 뉴스나 짜집기 갖고 여러분들 무슨 뉴스 나왔습니다, 무슨 뉴스 나왔습니다 하는 거는 저 말고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악재가 있어도 여기서부터는 사야 돼요. 끝내 이깁니다라는 거. 호재가 나왔을 때도 여기는 그냥 못 가요. 그럼 묘하죠? 꼭 걔가 올라가다 그냥 못 갈 정도의 와치면 꼭 악재가 터져요. 엔비디아 무슨 악재가 있었나요? 중국 악재요? 그거 말고 숨은 악재가 있습니다. 누가? 젠슨 황이 주식을 때렸어요. 가장 높은 CEO가 주식을 때렸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주식을 때린 게 아니라 때릴 만한 주식을 때린 거니까 그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올라가다가 얘가 위에서 조정하는 이 조정은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릴 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좀 이따가 역시 디테일한 것들은 10시 반에 유튜브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팩트 체크. 너 올라가다 왜 조정받았니? 팩트 체크하고 끝에 가서는 저의 견해를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 자, 이 말이 우리 사회자분한테도 딱 꽂혀있는 모양입니다. 미국이 뛰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 없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 장은 이번에 올라갈 때 모멘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멘텀은 딱 두 가지예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금리가 똥금리든지 경기가 좋든지. 근데 금리는 저금리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미국은 5.5, 우리는 3.5고 금리 한번 더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갑자기 제로금리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해법은 지금 장이 이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경기가 좋아지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경기도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경기에 불을 지핀 것이 AI 인공지능의 엔비디아였어요. 근데 미국이 어때요? 지금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럼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자체도 못 가고 있는데 전 이런 견해에 절대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나쁜데 미국은 조만간 폭락이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을 거다. 가까다가 내용을 보지 않지만 나름대로 영향이 있는 분들이 그런 글을 쓸 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미국이 안 가는데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연초에도 그런 얘기했죠. 미국은 안 갈 거고 중국 갈 텐데 우리는 갈 수 있다.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끝내 지나보면 어떤 것이 맞는지는 이게 사계절법처럼 정확합니다. 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이 안 가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장이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고점을 돌파하고 가려면 엔비디아가 500달러를 지지로 해서 가야지 가지 그처럼 계속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테마 조정서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실 직시해야 되겠고 주가 지도를 배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팩트 체크 갈게요. 왜 못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못 가고 있어요. 얘가 못 가고 있으니까 얘들이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보시면 누차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얘가 1000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에너지를 응집하고
여길 돌파했을 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거든요. 얘는 여기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이 두드려 맞는 게 또 재밌는 구간이죠. 한참 엔비디아에 대해서 $1,000 위, 심지어 $1,600의 목표치가 나온 다음에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또 쉬어야 될 자리는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 앞에 보면 얘가 60이 중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파동이 아닌 거죠. N자형 파동이 아닌 거죠. 무슨 파동만 나왔냐면 20만 파동이 나왔고 이미 1, 2, 3, 4, 5의 5파동을 준 다음에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얘는 결국은 요 60선하고 요 마틴 존 일로 내려왔다가 가야 돼요. 결국 어디선간 그렇게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왜 저렇게 두드맞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젠슨왕의 매도 물량들이 저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 물량들은 이상한 물량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요번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탁 옵션이다라고 하죠. 회사를 잘 경영했을 때 회사에서 일종의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그 물량이 있는데 그게 한 3천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 3천만 주 정도를 젠슨 왕이 장 내다가 매도를 때렸습니다. 딱 여기 9월입니다. 여기서 딱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물량을 때린 게 아니라 보너스로 받은 스탁 옵션 물량만 저기서 매도를 때리면서 주가가 저기서 멈춰 있는 모습을 줬습니다. 이게 주당 행사 가격이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500니까 한 120배 이상 수익이 났죠. 대박을 터뜨렸죠. 하지만 결국은 이 엔비디아 이렇게 잘 경영해 왔다면 또 운도 또 따라줬죠. AI 인공지능. 그렇다면 뭐 당연한 겁니다. 자, 결론.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닙니다. 근데 항상 주가는 조정받을 때 그냥 조정받지 않죠. 뭔가 악재가 또 나옵니다. 얘가 또 내려가도 올라갈 때는 뜰만 잘할 때는 또 그럴듯한 호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우리가 올해 뜨던 아니면 내년에 뜨던 이 2years 동안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이 대장주 종목군단들이 어떻게 움직이를 봐야 되는 부분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 테슬라처럼 이런 모습을 주는가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얘가 이번 달에 음봉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얘가 음봉의 구간이고 아까 코스닥도 올라갈 때 두드 맞았듯이 음봉의 구간이니까 얘는 그냥 날아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떤 매물에 대한 충돌을 받아야지만 이 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서 역시 국내 시장을 보면 보시죠. 이게 지금 삼성전자 그래프거든요. 삼성전자 조정을 받아도 7만 원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삼성전자가 안 갈 때 먼저 강하게 갔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확 두드려 맞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자막에도 나왔지만 바로 화이 쇼크가 터졌던 겁니다. 화이가 어디입니까? 미국으로부터 가장 견제를 받았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화웨이고 미 간의 충돌을 상대하는 딱 하나의 기업이 있다면 그건 화웨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웨이가 이번에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5G와 유사한 속도를 갖고 있는 더군다나 7나노칩, 0.7나노칩이라는 개념이 잘 안 와닿을 텐데 7나노칩이 이게 됐다면 이미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은 참 패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러한 고난도의 제품이 나오려면 ASML의 이 노광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화웨이가 7나노칩이 탑재된 5G의 유사 속도한 이거를 만들었을까? 근데 거길 뜯다 보니까 야 여기 도대체 뭐가 들어갔니라고 뜯다 보니까 SK 칩이 나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었고 주가가 확 빠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사실은 저 혼자 그냥 1시간 예만 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참 뉴스 보면서 여러분 격분한 뉴스가 나왔었죠. 삼성의 모 임원이 그것도 상무까지 지내신 분이 중국에다가 삼성전자 중국 공장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공장을 중국에다 짓겠다고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2배씩이나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 데리고 가서 거기다 공장을 지으려다가 건강검진인가 뭔가 받으러 왔다가 잡혔죠. 여러분들 예전에 매국노는 이완용 같은 사람 매국노인지 모르지만 이런 기술을 빼돌리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반도체 사업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편 미국이 IRI다 뭐다 해서 나쁜 면도 있지만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통제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처럼 이게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좋은 거 고마운 거 같이 있는데 참
사무까지 지낸 분이 그런,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결국 어쨌든 지금 더군다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는 금액을 내가 2배나 준다고 하면 사실 좀 죄송하지만 2배까지 준다면 다른 경쟁방송사에 오라면 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간 사업을 뒤집어 엎는 거기에 2배 준다고 혹시 이 방송 듣는 분 중에서 재테크하는 반도체에 계신 업체들은 만약에 중국 간다면 한 번 정도는 보실 때 싸게 하시고 돈은 주식을 투자해서 버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SK하이닉스는 정말 칩을 중국에 제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K하이닉스는 팔팔 뛰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의 칩이 아니라 예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제재했던 것이 언제냐면 2020년 후반 9월 달 그 이후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왜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많은 칩들을 이렇게 쟁겨 놓잖아요. 과거에 갔던 칩을 재사용한 거지. 이게 그 규제 조치 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맞는지는 사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 기업을 안 믿어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얘도 내려갔다가 물론 얘는 좀 더 내려가 밑에 당연히 마틴길도 있으니까 얘 내려가다가 좀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게 발칵 뒤집히면서 미국이 지금 난립니다. 지금 어떤 난리냐면 이번에 화웨이 신제품의 메이트 60 프로 이게 지금 이게 딱 여기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오는 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아이폰 15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발표한 그 시점이 러먼드 상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딱 그 시점에 발표했다면서 야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얘도 또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진짜 이번에 어디입니까? 이 중국에서 7나노 칩을 개발했을까? 그때 여기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한 장에 정해봤습니다. 요겁니다. 화웨이가 7나노 칩을 개발했어? 그럼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도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차격이 크고 이건 구멍이 뚫렸다 그러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약간 50대 50인데요. 아니다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화웨이가 설계를 하고 중국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제조를 했다. 이게 지금 현재 뉴스의 팩트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중국을 제재했던 반도체 제재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겁니다. 완전히 뚫려버린 겁니다. 근데 좀 이게 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냐면 단순하게 산업 부분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는 지금 현재 국가 안보에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중국의 무기의 첨단화 작업까지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간인 이 안보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런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더욱더 중국을 옥죄겠죠. 더군다나 내년 선거를 앞둔 상태에 있어서 가만 놔둘 리 없잖아요. 이 중국인에 대한 미국의 반감이 거의 70%가 중국에서 반감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얘를 옥죄할 가능성은 더욱더 심해진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소용돌이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얘를 이렇게 진짜 자기네가 설계하고 만들었으면 자랑질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아직 세부 사항은 미공개를 하면서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 일부에서 이게 어쩌면 요번에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보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얘는 뭔데? 얘도 아까 SK하이닉스가 당한 거랑 똑같이 이건 2020년 9월 달 이전에 이미 TSMC나 이런 데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옥죄면서 너도 함부로 거기다 뭘 넘기면 안 되라고 하기 그 이전에 미리 재고로 갖고 있던 이 부분을 약간 재포장하고 조금 좀 이렇게 수정을 가하면서 나온 그런 제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Why? 왜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어떤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가 믿을 수 없는 데이터. 그죠? 여기 이 앞에 중국의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업체 중 대표적인 업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칭화윤이 기억하시죠? 사회자분은 기억하시죠? 네. 얘들도 이미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도 지난 6월 달인가 자기네가 뭐 개발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소위 뻥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이것도 아닐까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 저도 깔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미중 간의 충돌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부분은 이 부분이 약간 섞여 있는 부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화웨이가 요번에 소위 신제품 메이트 60%를 나오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애플이 어떻게 될까 그러는데 여기에 마침 또 중국의 애플 제재 들어갔죠. 정부 직원들은 아이폰 사용을 금지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팔리는 아이폰 제품 중에서 한 20% 정도가 중국에 팔리고 또 그중에 정부 직원들이 쓰는 게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그것도 한 20%. 그러면 10대가 나오면 2대가 중국에서 팔리고 또 그중에 20%면 한 영향받는 건 맥시멈 잡아봤자 이 애플이 한 5% 정도 영향받지 않겠냐. 근데 이것도 야 그럼 이제 드디어 중국이 애플을 제재하면서 빅테크 업체를 다 규제하냐 이렇게 또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중국에 들어있는 애플 공장에 보고 다 철수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중국이 우리도 이렇게 제재할 수 있다는 본때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현재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제가 최소한 이 방송을 들기 전에 어제 새벽까지 조사한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조사할 때 경제만 조사하지 않거든요. 국제정치나 이런 것들도 계속 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제가 10시 반에 좀 더 어쨌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얘들이 여태까지 해온 내용들을 보면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게 완전하게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긴장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는 이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이 부담스러운 제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 장에 엔비디아가 튕겨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아까 잭슨왕의 매도 문제도 있었죠. 그다음에 또 EU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제재 문제도 또 있었죠. 빅테크 기업체들에 대한 제재 문제도 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제대로 상승다운 상황에서 못 해주고 얘가 좀 조정받는 이런 모습들을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플의 주가를 보면 훅 빠졌습니다. 장 때문에 확 빠져버렸죠. 어쨌든 얘는 지금 월 초알의 음봉의 영역권대이기 때문에 얘가 확 내려왔는데 노하우상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외봉이면 124대거든요. 근데 얘가 쌍봉인데 60 외봉이죠. 그럼 얘는 맥시멈 밀려도 여기 240을 중심에서 얘는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분간 애플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애플 15가 나온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분들이 있겠죠. 어쨌든 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체크볼 만한데 그래서 당분간 빅테크 업체들은 약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내려갔던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미국이 가야 되는데 미국 못 가고 빅테크 업체들 둘이 맞는 이유가 이게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금리 문제죠. 이 금리 문제가 지난주에는 이게 내려가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는데 이게 문제는 금리 문제가 좀 위로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던져줬던 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난 8월 달 보시죠. 지난 8월 달 보시면 얘가 월초 음봉이었잖아요. 이렇게 월초 음봉일 때 우리가 지난달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미국이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발해 방향을 써 있는데 얘가 또다시 월초 음봉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월초 음봉을 때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상대적으로 우리한테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대에서는 좀 두들맞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또 영향을 주는 것이 중국의 문제인데 지금이 8시 30분이네요. 근데 오늘입니다. 오늘 10시 반에 중국이 8월 CPI하고 PPI를 발표해야 되는데 요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제도 내용입니다. 요건 좀 이따 10시 반에 제가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 난리죠. 이게 7.3을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줘. 중국의 위안화, 일본 엔화가 다시 악생을 선상을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일단 중국은 지금 수출도 4개월 동안 감소하기 때문에 10시 반 시간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 요거 말고도 얘기 나온 김에 일정을 맞아 좀 살펴보면요. 12일 날, 10일이면 이게 아마 수요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날 애플의 아이폰 15가 시리즈가 발표되는데 여기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뭐 이 앞에 CPI, PPI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이미 CPI는 다 주목하는 건데요. 얘만 보고 만약에 얘는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얘는 지금 유가가 부담이잖아요.
근데 하나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주거비가 떨어진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물가에 대한 문제는 유가와 주택 가격 이 부분이 두 개가 부딪히면서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PPI 말고도 소매 판매가 같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미시간 소비 심리 평가, 하여튼 요거 각각 나올 때 계속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하이라이트는 FOMC가 되겠죠. 다만 지금은 지난주 얘기했던 대로 모멘텀이 있는 장세가 되든지 아니면 과매도가 되는 장세가 되는데, 지금 모멘텀이 잠깐 죽고 있으니까 얘는 밑으로 많이 빠지면 또다시 반등을 주면서 계속 시장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역시 유가가 타켓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 유가가 바로 여기가 $70 라인이었죠. 얘가 지금 유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유가가 지금 제가 어제 밤에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유가의 그래프가 조금은 달릴 가능성이 좋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하지만 이 모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얘는 유가가 내려가도 당분간은 밑에서부터 받쳐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원인은 당연히 오펙, 사우디 중심에서 사우디나 러시아나 이게 9월, 10월까지가 아니라 12월까지 자동 감산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쭉 내려가다가 약간 고개를 들었는데, 이게 유가만 생각하면 얘는 올라가야 되고요. 대신 주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는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건 역시 이때 시장에서 발표됐을 때 이걸 봐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를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 한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가운데서 연준이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그러는데, 넘버 3, 여러분들 연준의 넘버 3는 누굽니까? 뉴욕 연은 총재죠. 긍정적인 내용을 내놨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미국의 금리가 인플레와 아주 싸우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상하죠? 인플레이션이 내려갔다가 고개를 들고 유가가 올라가는데 올바른 방향에 가고 있다. 여기는 뭐가 숨었냐면, 그러니까 연준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잠깐 동안 짧게 움직이니 크게 움직이니를 알아보는 인플레이션 추세 지표가 있습니다. MCT라는 건데, 여기서 이걸 설명하려면 기니까 이것도 좀 더 10시 30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 내려가다가 주가가 올라갈 때 파동상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추세는 내려가는, 마치 이평선과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 이 물가는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 넘버 3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조금 좀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리가, 연준이 계속해서 올렸던 금리가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다른 연준 인사들과 일맥상통한다는 이런 해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은 총재는 다소 이 내용은 유가가 최근 올라가고 있음에도 다소 비급차적인 내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영향을 받는 빅테크가 많이 내려가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고 월초는 보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놓여졌지만, 얘가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거를 가르쳐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월마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미국 시장 가시면 월마트 한번은 다 가보셨습니다. 월마트 타겟, 저도 타겟은 잘 몰랐는데 나중에 타겟이 이런 거구나 하는데, 이 월마트 가면 진짜 넓습니다. 근데 이 월마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신입사원의 임금을 깎았어요. 그동안엔 사람이 없어갖고 사람 부를 때마다 우리가 급여 더 줄게 그랬는데, 어쨌든 월마트에서 신입 임금을 깎았다. 여기는 무려 직원 수가 160만 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좋다. 그다음에 여기 실업자 한 명당, 지난번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제는 한 명당 일자리 수가 1대2였잖아요. 한 명당 2개 중에서 선택해서 갔는데, 이게 지난달 1.5일로 내려왔고, 이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의 실업률도 앞으로 몇 달 내에 4%를 넘어설 전망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면서 주가 위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주가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 디테일한 것은 제가 좀 이따가 이런 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예측의 영역이 있고, 내려갈 때 여기 마트에서는 떠요. 그냥 안 빠져 하는 영역이 있고, 봐야 돼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많이 올라갈 때는 시장은 어떤 모양을 먼저 보일 거냐면, 여기 위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얘는 올라가다가 O가 파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N자를 줘야 되는데 얘가 N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두드려 맞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N자를 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5일선 후에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오버바디 현상을 봐요. 이건 눈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예측 영역과 대응 영역인데 이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다시 시장은 가겠다는 신호가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더 나가서 요러면서 앞에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는 요 위로 롱인 요 패턴 하면 주가는 다시 가는구나 라고 여러분 느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더 이렇게 보신다면은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N자형 패턴, 레인보우로 보시는데요. 가는 N자형 패턴, 60이 N자형 패턴을 보이고 20이 N자형 패턴을 보이죠. 그래서 여기 내려갈 때 보면 60이 여기 N파동 실패형이죠. 얘는 얘랑 그래프는 똑같은 겁니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삼성전자 내려갈 때 모양 보면 여기 N자의 모양을 주고 20이 여기 N자의 모양을 주죠. 이 그림을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께 마지막 그림은 바로 분봉의 그림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거든요. 30분을 봤거든요. 그럼 얘가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론 첫 번째. 얘는 내려와도 얘가 중반이니까 각각 매수는 있습니다. 얘가 내려와도 만약에 이번 주에 다시 주가가 밑으로 빠지더라도 얘는 내려가면 들어줄 겁니다. 대신 얘가 올라가다 조정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파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60이 이렇게 아까 왜 레인보우 로봇처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20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줬을 때 얘는 가는 패턴이 되는 거고요. 얘도 이제 올라갈 때 만약에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얘는 60N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가는 패턴이 되는 거고 아니면 얘가 내려가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아까 얘기했던데 이 종합주가지수의 30분봉을 꼭 기억하시고요. 얘 모양이 여기처럼 60N자에 20N자의 모양을 주면서 앞에 있는 고점을 주면 드디어 종합은 이 악재를 딛고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런 모습을 주기 전까지는 이 장은 계속 올라갈 때마다 두드려 맞을 겁니다. 거꾸로 얘가 내려가더라도 얘가 이렇게 훅 빠지더라도 지금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60이 그냥 내려가더라도 얘는 반드시 또 들어주죠. 얘를 보시면 얘가 지금 이게 내려와도 얘는 들어주게 돼 있어요. 결론. 얘는 내려가게 되면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얘가 이 힘의 균형이 이 악재가 또 아까 화이의 이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얘는 시장의 메이저들이 어떤 모양을 주느냐. 얘는 위로 분봉상에서 상방의 모양을 주느냐. 안여견자의 하방의 모양을 주느냐 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당분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렇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이렇게 개별주 중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마 지금도 뭐 김국희님의 이름들 유튜브에 들어왔을 텐데 쭉 이렇게 가는 패턴.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종목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무려 500% 이상 올라가고 있죠. 또 나머지 것들도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저희가 잡아드리는 종목입니다. 현대오토에버 갈 건 가죠. 큐렉소 갈 건 가죠. 코스모스, 코스맥스, 그다음에 SPG. 무슨 말씀 중이냐? 당분간 그러면 종합은 잡아놓고 시장은 종목 장세가 좀 더 연결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좀 더 디테일한 거 아까 화이의 5G 7 나노칩과 연결된 숨어있는 빅 얘기, 어떤 큰 얘기들은 10시 반에 여러분께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